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이고요. 인체를 주로 만들고 있고 또 실을 감아서 인체를 표현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출품하는 작업들은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관자라고 해서 작은 인형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무게라고 해서 사람 머리 위나 몸 위에 이렇게 미니어처들을 잔뜩 얹어서 표현한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맹목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방관자라는 작업은 제가 대학원 시절에 처음 시작하게 된 작업인데요. 제가 사실은 학부서부터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쭉 지냈어요. 근데 그때 지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시카고에 살았어가 약간 총기 사고라든지 뭔가 약간 이런 무서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됐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내 가족한테 연락이 갈까? 아니면 나한테 누가 도움을 줄까? 심지어 나는 아시아인이고 여자고 이방인이 날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약간 무서움이 먼저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방관자 효과라는 사회학 용어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1960년대에 실제로 뉴욕에서 한 여성, 키티라는 여성이 살해를 당했고 길 한복판에서 살해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119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 범인을 제압하려고 도와준다든지 그 어떠한 행위도 없어서 그 여성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천천히 죽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한테 안 벌어진다는 일이 가능할까? 혹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게 생각되면서 방관자 효과라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나는 과연 방관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방관자가 안 될 수 있는가? 사람은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개인으로서는 방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람을 주로 작업을 하면서 지금 계속 쭉 사람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인체에 관심이 많았고 학부 때는 주로 이제 그 피규어 드로잉에도 관심이 많았고 피규어 스culpture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냥 멍하게 학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이런 걸 관찰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사실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욕심으로 개인 욕심으로 하루에 매일 몇 장씩 그림을 그리면서 좀 나를 좀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나가서 이제 뭐 공원에서 뛰는 아이들, 마트에서 장 보는 아줌마들이든 뭐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건 제가 하루에 항상 두세 장 이상씩 누군가를 관찰하고 그리는 라이프 드로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체가 저한테 많이 가까워졌고 또 저는 사람의 그런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 개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를 쓰게 된 거는요. 물론 제가 학부 때부터 이제 시를 좀 많이 접해보기도 했고, 좀 저는 일단 부드러운 그런 감촉을 좀 더 좋아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거가 좀 다루기가 편했고, 실 같은 경우 되게 매력 있는 게 뭐 굵기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도 있고, 색깔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제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몇 개를 엮어서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용 범위가 커지더라고요. 그런 게 좀 저는 특별하게 재밌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시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작업에서 실이 가진 의미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건 작은 인형들을 만들었고 그 인형들을 제가 한 700개, 800개 정도까지 만들어진 현재 상황에서 그 아이들은 전부 다 다른 모양, 다른 색깔과 다른 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의도한 바는 개인을 만드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의 머리 하나, 팔다리 두 개씩 몸체 있고 다 비슷한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특성이 뭐 개성도 있을 수 있고 사람 생김새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저는 그거가 지문 같다고 생각을 해요. 쌍둥이 같은 경우도 DNA가 같지만 지문만큼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체에 제가 지문을 새기는 마음으로 이 실을 이 지문선 같은 느낌으로 해서 만드는 작업이라서 저에게 있어서 실은 그런 지문을 새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순서대로 시작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긴 일이에요. 일단은 이제 점토, 유토든 뭐 흙이든 인체 본형을 만들어요. 원형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실리콘을 발라서 실리콘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레진으로 떠낼 수가 있어요. 뭐 붕어빵 우리 찍어내듯이 계속 떠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말린 상태, 굳은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실을 감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실을 감기 전에 막 아크릴로 먼저 다 칠도 하고 그래서 정말 빈틈없이 보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늘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크릴까지는 칠하지 않고 바로 그 위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웨이트 오브 휴먼을 제가 시작하게 된 거는 개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였어요.
개인이란 사람이 이 사람을 뭐 내가 친구로 알게 됐다 쳐도 이 사람은 누군가의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의 이웃일 수도 있고 어디 직장의 누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선배, 후배. 생각보다 이게 직업이 많더라고요. 이 직업에서 오는 저는 각각의 그 해야 될 행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에는 부담으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번아웃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좀 착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완벽한 자녀이고 부모이고 직장인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는 그런 부담감, 스트레스를 이제 그런 미니어처를 통해서 무게감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또 이제 엄마 여자를 표현한 거에서는 주로 이제 엄마와 집안일이나 가정주부로서 연결된 것들, 뭐 특정 직업군을 하거나 뭐 남성이 주로 된 직업군에서 갖고 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워크숍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스트레스를 표현한다면 어떠한 물체가 되겠는가 이런 걸 좀 해보기도 했었고요. 제가 학부서부터 쭉 그거는 왔다 갔다 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사회 속에 공동체에 있는 또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그 거리감은 계속 있는데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얘기고 그게 그들이 모여 있느냐 안 모여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초반이나 학부 때 말에는 제가 주로 했던 작업이 노방천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노방천을 사용했었던 것 중에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게 투명한 듯 안 투명한 거여서 저는 그게 항상 개인의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존재하면서도 또 공동체에서는 무리로 존재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자적 입장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작가라는 직업이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없는 직업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내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이게 작업 양이 좀 많아야 되는 경우거든요. 손을 많이 타는 작업을 할수록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나가지도 못하고 일단 친구 불러서 놀 수도 없잖아요. 저는 주로 사실 뭐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뉴스나 뭐든지 일단 틀어놔요. 그래서 저 생각보다 신변 잡기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뉴스에서 예전에는 제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뉴스 보는 어른들 보면서 저 재미없는 걸 왜 보나 싶었거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어머 저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세상에 일어나는구나를 저는 되게 많이 느끼면서 거기서 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통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제 작업이랑 조금 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에 속해서 모여있으면 공동체가 되고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꼭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맹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제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목적인 관계가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면서 과연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완전체된 인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반반 나눠진 인체를 하나로 합쳐지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맹목적인 사랑이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혈연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부모 자식도 아니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맹목적인 관계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가정의 형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맹목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라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친한 뭐 우정 관계에서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단순하고 순진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게 변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들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저희가 애들한테 도덕적으로 너 윤리를 버리고 살아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본질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른 것들이 많이 묻어가면서 이게 변질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뭐 정이라든지 이런 거 단순히 내가 좋아, 뭐 잘해줄게 이걸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외적인 것들이 붙을수록 이게 복잡해진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본질만 생각하면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깊게 솔직히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고 노는 걸 좋아를 했어요. 집에 이제 엄마도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셔서 집에 이제 이런 도구들이 저는 놀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뭐 종이 찍고 뭐 이러면서 많이 놀았었고, 그게 익숙해지면서 저도 그리고 이런 시간도 많이 보냈었고, 저한테는 즐거움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즐거움이 먼저였는데 제가 막 대단하게 그런 작가는 아니지만 지나가는 누군가의 눈길을 잡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전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